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40년 만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 저에게 연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첫사랑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저는 지금 62세입니다. 1970년대 후반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시절이죠. 스마트폰은커녕 집 전화기도 귀했던 때예요. 친구들과 골목길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하루해가 짧다고 느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시절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소녀가 있었어요.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요. 그 아이는 동네에서 가장 밝게 웃는 아이였어요. 그 웃음소리만 들어도 제 하루가 환해지곤 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그저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던 그런 사람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15살이었고 지연이는 제 옆반 친구였어요. 그 아이는 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곤 했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책장을 넘기는 모습, 햇살에 반짝이는 머리카락, 그리고 가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수줍게 미소 짓던 모습.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사실 그 아이와 제 사이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 비밀을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번 연락을 계기로 드디어 밝혀지게 됐어요.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중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연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카카오톡으로 좋아해라고 보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죠. 지연아,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의 웃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다 내 것 같다. 나와 사귀어 줄 수 있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수했어요.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일이었죠.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친구를 통해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리는 며칠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온종일 지연이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장이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고마워. 하지만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첫사랑의 쓴맛을 제대로 본 거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거절당한 후에도 지연이는 예전과 다르게 저를 대했거든요. 더 자주 말을 걸고 더 많이 웃어주고 마치 뭔가 미안해하는 것처럼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지연이네 아버지가 사업 관계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 심정이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마지막 날 지연이가 저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어요. 항상 고마웠어. 잘 지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만나자. 그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서랍 깊숙한 곳에 그 편지가 고이 간직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연이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첫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아련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시간은 참 빨라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지연이를 잊으려고 애썼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때로는 다른 여자친구도 사귀어 봤어요. 하지만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대학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어요.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잘 이해해주고 아이들도 잘 키워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지금 33살이 되어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아줬어요. 작은 아들은 30살인데 아직 총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게 하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와는 참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서도 가끔씩 지연이가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특히 봄이 오면 벚꽃이 필 때면 어쩔 수 없이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지연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곤 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끔 생각나는 그 사람. 첫사랑은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지난달 제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요즘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는데 상추를 따다가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에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혹시 중동중학교 나오신 분이신가요? 3학년 2반에 계셨던.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답장을 보냈죠. 네, 맞습니다. 혹시 누구시죠? 저, 지연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순간 제 기분을 아실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답장을 제대로 칠 수가 없었죠.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졌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내에게 옛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지연아, 당연히 기억하지.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니? 그랬더니 이런 답이 왔어요. 동창회 카페에서 찾았어요. 몇 년 전부터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찾았네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를 찾고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저를 찾으려 했을까요? 지연이와의 대화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둘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결혼 생활과 가정에 대해 간단히 말했고, 지연이도 자신의 근황을 들려줬어요. 지연이는 26살에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다고 했어요. 남편분은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란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그때 내가 거절한 게 아니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한테 받은 편지 우리 엄마가 먼저 보셨어. 그래서 나한테 절대 사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공부에 방해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편지를 썼는데 사실 나도 너를 좋아했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40년 동안 저는 지연이가 저를 좋아하지 않아서 거절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 때문이었다니.
그 시절 부모님들은 정말 공부 외에는 모든 걸 방해물로 생각하셨죠. 그리고 지연이가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후에 너한테 더 잘해주려고 했던 거야. 미안해서. 아, 그래서 거절한 후에도 저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줬던 거구나. 40년 만에 풀린 수수께끼였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그 후로 저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가끔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물론 서로 가정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웠지만 그때의 추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따뜻했어요. 지연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사귀었다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 봤어.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 사귀었다면, 만약 지연이가 이사 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동시에 우리 둘 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지연이도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연이가 저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번 만나볼까? 40년 만에 실제로 만나자는 거예요. 과연 저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내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여보, 사실 중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아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보, 인생에서 그런 인연을 다시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야. 만나고 와. 대신 나도 소개해줘.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 서울에서 지연이를 만났어요. 약속 장소는 카페였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제 심정이란 정말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런데 지연이가 나타났을 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미소는 여전했거든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지연아. 응, 정말 오랜만이야. 첫마디는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때의 이야기, 그 후의 인생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 가족 사진도 보여줬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사귀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 첫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만약 그때 사귀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헤어질 수도 있었고 그럼 지금 이런 따뜻한 추억도 없었을 거예요. 며칠 후 지연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내는 지연이를 정말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우리 남편이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세요? 아내가 지연이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지연이가 맞아요. 정말 순수했어요. 라고 맞장구 치더라고요. 둘이 제 이야기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아이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편해졌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첫사랑이셨구나. 신기하다라고 하고 작은아들은 아버지 옛날 사진 보여드리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목한 시간이었어요. 지연이도 가족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지연이네 카페에 가서 남편분과 아이들도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지연이 남편분은 아내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첫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첫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처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에요.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이 아파보고 기뻐해보고 걱정해 본 경험이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첫사랑 때 느꼈던 그 간절함, 그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사랑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사랑 수업이었던 거죠. 지연이와는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서로 가족 소식도 전하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요. 우리 둘 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니까요. 얼마 전에는 지연이가 운영하는 카페에 우리 부부가 놀러 갔어요. 아내도 지연이 카페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언니가 내린 커피가 우리 남편이 내린 것보다 훨씬 맛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가끔 커피를 내려 마시거든요. 지연이는 요즘 카페에서 작은 음악회도 열고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옛날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읽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가서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불러요.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배웠거든요. 그때 지연이에게 보여주려고 시작했던 기타를 지금도 치고 있다니 정말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요. 요즘 손자가 5살인데 가끔 제게 와서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줘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아직은 너무 어리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첫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 이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에요. 얘야, 첫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을 느껴본 것 자체가 소중한 거야. 할아버지도 첫사랑과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그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할머니를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됐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말해주고 싶어요. 인생은 길어. 첫사랑과 헤어져도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야. 그 아픔도 나중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어.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지연이가 저를 거절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만약 그때 사귀었다면 10대의 풋사랑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4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니까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만남이 됐어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면서도 그때의 순수한 감정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됐거든요. 시간이라는 건 정말 신기해요. 아픔도 추억으로 만들어주고 그리움도 따뜻함으로 바꿔주고 첫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소중한 의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첫사랑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연락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무거워하지 마세요. 첫사랑에게 연락하는 것이 꼭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니까요. 그저 옛 친구와 안부를 묻는 마음으로 연락해도 돼요. 물론 서로 가정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못 본 채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첫사랑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거니까요. 첫사랑은 기억 속에 곱게 모셔두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첫사랑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첫사랑이든 헤어진 연인이든 아니면 만나지 못한 인연이든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